오늘이 9월 19일. 보통 이 후지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한다면 그 수확 전 한 달 전부터 사과 빛깔내기에 들어갑니다. 첫째로 사과의 햇빛을 가리는 잎을 따내는 적엽 작업과 바닥에 반사 필름을 깔아 평소 빛을 받지 못하는 과일 하단 부분에 빛을 반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몇 그루 안 되는 과원이지만 사과 농사를 지어보면 딱 빛깔 내기 위한 작업으로는 되지 않더군요. 채소와 달리 과수는 올해 달린 과일을 키우는 작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과일도 열리기 위한 활동이 함께 겸해집니다. 특히 수확 시기가 늦은 사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올해 나온 신초가 짧게 끝이 잘 멎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멎어 있고 이 가지에 붙은 잎에 햇빛이 잘 들면 내년 우량한 꽃을 피우고 우량한 과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초점이 지금 달린 사과 빛깔 내기입니다만 이 내년 결과지가 될 신초 멈춤과 햇빛 보기도 함께 유념해야 합니다. 사과 빛깔 내기 하면 우선 열매 자체의 빛을 받기 위한 것에 한정하는데 사실은 열매에 영향을 미치는 잎이 햇빛을 잘 받아 사과를 딸 때까지 광합성을 잘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과만 햇빛 받는다고 빨갛게 색깔도 나고 당도나 향도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가 더 굵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사과 열매의 양분을 보내주는 주변의 잎이 비대기부터 햇빛을 잘 받아야 일단 사과가 굵어지고 차차 기온이 내려가 가을에 접어들어 성숙기에 접어들면 향과 맛, 색깔을 내기 위한 안토시아닌 같은 양분을 보냅니다. 따라서 사과 주변 잎이 원활히 광합성을 하는데 방해되는 도장지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결과지도 아니고 위로 솟아 힘차게 자라면서 열매를 보내는 잎들의 광합성을 방해하는 도장지는 한여름부터 싸그리 제거해야 환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제 경험상 그렇게 시원하게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과나 주변 잎을 가려주는 이 도장지 한꺼번에 제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얌전하게 멎어 있던 이 결과지가 이렇게 터져서 새순이 나옵니다. 이 가지 끝에는 내년 꽃이 나오지 않고 잎이 나오는 건 사과 농사 짓는 분은 다 압니다. 도장지를 제거하는데 왜 이게 튀냐? 과수 관련 영상에서 자주 얘기를 드립니다만 어떤 나무는 열매 맺기보다 자라는 게 우선입니다. 도장지에서 그 자라려는 힘을 빼주어야 유인해 두었던 신초가 바로 내년 결과지가 튀지 않고 꽃눈 맺히고 또 그 꽃눈이 자랍니다. 7, 8월부터 나무의 자람새를 봐가면서 이 도장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잎을 많이 가리는 것은 중심으로 앞에 말한 결과지가 튀지 않도록 살아있는 오리 털뽑기처럼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제거하면 그 힘을 소비할 것이 없으니 유인해 두었던 내년 결과지 끝이 터져서 새순이 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도장지 제거를 하다가 처서가 있는 8월 하순경이 되면 상단부 도장지를 두고 과일과 그 주변 가지 햇빛을 가리는 도장지는 거의 제거합니다. 이것도 8월 하순이 되었다고 싹 다 제거하면 안됩니다. 올해 늦게까지 기온이 높았고 또 가을 장마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도장지 마지막 제거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농장은 9월 하순에 접어들어서 마지막 제거에 들어갑니다. 그럼 9월 하순이 되면 신초꽃이 터진 일은 없냐고요? 뭐든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과일이 적게 달리고 성장세가 활발한 것은 그 뒤에도 가지끝이 터질 수 있습니다. 상단부 도장지를 그대로 둔 것은 그와 같은 까닭입니다. 7, 8월에 도장지를 제거하든 지금 쳐서 지난 후 제거하든 언제나 과일 비대와 내년 결과지 꽃눈 발달 모두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7, 8월에는 도장지 얼마를 제거하고 9월에는 얼마를 제거하는가? 이건 당시 기후와 나무 자람새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론만 알아서는 안되고 실제 경험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입니다. 아마 전문 농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과 열매 자체에 햇빛을 가리는 잎을 제거하는 즉 적엽도 당장 적엽 활동에 들어가기 전 보름이 되든 열흘이 되든 스무 날이 되든
사과가 달린 가지에 햇빛이 잘 받도록 해주는 이 도장지 제거가 먼저, 그리고 꼭 필요한 작업이면 어쩌면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업을 하는 전문 농가 중에서도 과일에만 초점을 두어 도장지는 그대로 두고 저기업 작업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일이 햇빛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일에 양분을 주는 잎이 햇빛을 잘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과일에 또 내년 결과지에 영향을 주는 해당 가지 잎이 햇빛을 잘 받아 광합성도 잘 해야 하지만 그 보조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시비입니다. 토양에 뿌리든 잎에 뿌리든 이 시기의 비료 시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질소 성분의 비료를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나무가 질소 부족 사태가 아니라면요. 과일의 비대를 돕는 성분은 가리입니다. 맛을 내는 데는 황이 역할을 합니다. 빛깔과 향을 내는 데는 인산입니다. 성분들이 바로 열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비대나 맛, 색깔, 향을 내도록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칼슘입니다. 칼슘은 세포막을 단단히 해주니 과일 자체에도 또 병 발생도 어느 정도 막는 방패구실을 합니다. 특히 수확한 사과를 오래 저장하기 위한데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황과 가리가 함께 든 황산가리, 인산과 가리가 함께 든 인산가리, 인산과 칼슘이 함께 든 인산칼슘 등이 토양살포이든 연면살포이든 자주 쓰입니다. 특히 인산은 종실비료로 내년 꽃필 결과지에 꽃눈이 맺히게 하고 또 그 꽃눈이 발달하게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과일에 뿐만 아니라 결과지에도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토양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연면 시비도 겸해야 합니다. 사과 수확 한 달 전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보통 이때는 농약 방제할 때 함께 섞어 살포합니다. 칼슘제를 칠 때는 살균제 혼용 잘 살펴야 합니다. 또 수관 내 이동이 느리니 직접 과일에도 듬뿍 맞도록 살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정말 저겹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겹 작업은 사과의 그림자를 지우는 잎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잎은 지금까지 사과를 굵게 하는데도 또 앞으로 향과 맛, 색깔을 내게 하는데도 직접 관여하는 잎이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과에 얼룩이 지게 하니 그 얼룩진 사과를 높은 값에 팔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과 전문농과 우리처럼 텃밭 사과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전문농은 저겹을 알뜰히 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잎이 햇빛을 가리면 색이 덜 나니 신경을 쓰지만 우리 같은 텃밭농은 최소한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 농부도 어떤 해에는 저겹을 하기도 또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바닥 아줌마 건너편이 열린 전문농 사과 비교해서 빛깔이 적게 났으니 올해부터는 철저히 저겹하려고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저겹을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만 아울러 반사 필름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과일 하나하나 살피면서 과총엽이나 과대지에 달린 잎, 해가 남중하니 방향도 생각해서 그림자 지우는 잎 제거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사과 열매에 딱 붙어있는 잎이 다소 떨어진 잎보다 더 진한 그림자를 남기니 제거 1순위입니다. 저겹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 어떤 분은 모두 단체로 저겹 활동하지 말자는 제안도 합디다만 우선 먹기는 보기 좋은 것이라는 말처럼 사과 한 개 팔지 않는 손바닥 아줌마도 저겹 잘해 빛깔 좋은 사과 만들어라 하니 그 제안 힘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텃밭 사과 농사 저겹에 얼마나 힘을 기울일 것인가 보다 가을 되면 지금껏 남겨두어 햇빛 가리는 도장지 제거가 먼저이고 또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도장지 제거 작업 지금 달린 사과만이 아니고 애써 유인하여 내년 결과지를 쓸 가지에도 함께 신경을 써서 과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